불일 스님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 SNS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산성은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그 무술마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은 파평윤시 37세 손에 되시는 윤형진 거사님을 모시고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윤형진 거사님의 모친께서 상수연이 열린 곳인데요. 요즘에 참 보기 드문 그 참 풍경 속에 그 백세를 누리시면서 아주 그렇게 많은 손님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인 곳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윤형진 거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윤형진 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또 산성하고는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서 같은 마을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줄곧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참 오랜 그 고태 가운데 이 봄날에 참 주변에 이렇게 꽃도 피고 또 이렇게 수석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돌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변으로 그 나무들도 참 푸르르고 또 이렇게 고택에 들어와서 또 우리 거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뵈니까 더욱더 얼굴이 환하게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그 모친께서 향수연을 이 자리에서 열은 곳이죠. 네. 예, 아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올해 실례지만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46년생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우리 나이로 78이죠.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그 형제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희는 5남 2녀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7남매죠. 거기에서 이제 예, 큰아들. 장손이 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제가 영상을 담으면서 참 다복한 그 가정 속에 어머니께서 아주 건재하신 모습이 아주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요즘에 보기 드물게 그렇게 어머니께서 백세를 참 맞이해서 상수연을 그렇게 참 그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상수연은 아시다시피 나에게 100살 될 때 여는 예. 잔치인데 예.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 백세에 일백백자가 아닌 흰백자 쓰는 백수연이 있고, 예. 99세에 예. 여는 잔치를 이제 백수연 하되 일백백자를 쓰지 않고 흰백자를 쓰는 백수연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백백자를 쓰는 소위 우리 나이로, 한국식 예. 나이로 100살 되는 때에 여는 백수연이 있고, 예. 세 번째는 요새 법상으로 예. 100세라고 하면 만 100세를 얘기를 할 때 예. 우리 나이로 101살 되는 때에 쓰는 백수연이 있습니다. 예. 통상 저희는 요새 법을 어떻게 고쳤든지 간에 예. 그 전통 예법대로 예. 우리 나이로 소위 100살 되는 나이에 열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백수연을 열었죠. 근데 예. 다행히 예. 모친께서 100세를 사시는 바람에 예.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 뭐 제가 복인지 어머니가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참 어머니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금생에 이렇게 그 많은 그 자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갖고 계시면서 그렇게 수명을 장수하시는 것도 큰 복이시죠. 그렇게 볼 예. 수가 있는데 예. 옛말에 10대는 지나야 덕을 본다고 한 말이 있어요. 예. 그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대조이신 예. 소남 윤동교 할아버지께서 예. 그러니까 79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 판서였던 버남 최재공 선생이 예. 탕약을 보내왔어요. 예. 근데 이 소남 할아버지가 예. 탕약을 돌려보내면서 마음만 받겠다, 돌려보내라. 내가 이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예. 이 약을 먹는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마음만 받겠다고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저는 그거를 만약에 그 당시 당신이 그걸 잡섰다면 예. 더 사실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마음만 받고 음. 돌려보내서 다른 사람이 그 약을 먹었겠지만 예. 그 덕이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오지 않았나?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님이 평강채씨입니다. 예. 그리고 번암 최재공 선생이 또 평강채씨인데 예. 그 후손입니다, 저 어머니가.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선대, 어떻게 보면 9대조, 8대조면 되겠죠. 그 8대조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푼 거를 저희 소남 할아버지가 마음만 받고 실물을 안 받으신 그 덕이 결국은 우리 어머니한테 오지 않았을까? 예.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이제 파평윤 씨의 종가로 볼 때는 6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모친께서 이 자리에 그 12대 종부로서 지금 살아오셨고 그 백수를 참 누리신 가운데 지금 본인이 이제 종손의 13대 손이 되겠군요. 네. 참 이렇게 그 주변에 그 어머님의 그 흔적, 그 조상님들의 그 때가 묻은 이곳에 참 이렇게 고택스러운 고택이 더욱더 이렇게 참 돋보여 보이고, 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마을 이름이 무술이라는 그 마을인데 그 무자가 이제 그 한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한자를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뭐 옛날부터 썼다 그러면은 예. 춤출 무자에다가 예. 소매 수자를 써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춤추는 사람의 소매 예. 모양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우선 기분이 예, 예. 춤추는 사람의 모양새가 예. 예쁘다 하는 예. 게 있고 또 이 전체 모양으로 보면 예. 지형으로 보면 이제 춤추는 소매 모양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그걸 또 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다 하는 말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 자리가 예. 소의 유방에 위치한 자리다 예. 이렇게들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볼 때는 이제 아미산, 또 성태산, 여기 이제 만수산이 가장 부여군에서 높은 산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는 이제 성태산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한 가운데 이제 소나무가 아주 지금 보니까 그 들어온 입구에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자라고 있던데 예, 그렇죠. 그 소나무 이름이 예, 무송입니다. 제가 무송입니까?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름이 예. 정식 이름이 없을 때는 예. 소위 벼락맞은 솔 소나무 또 다른 명의는 해방솔 예. 해방소나무 예. 이렇게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똑바로 크다가 이게 벼락을 맞아서 예. 부러져 가지고 끊어지질 않고 매달려 있었다는 거. 두 번째 이제 해방솔 얘기하면 그 바람에 해방이 됐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예, 있고. 예. 하여튼 그건 뭐 전래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하고 지금 제가 무송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그 전체 모양이 예. 정말 안악내가 춤추는 것처럼 생겼다. 그리고 또 기구하는 운명이 그 촌부의 기구한 운명과 예. 유사하다. 그게 그런 그 기구한 운명 끝에 춤출 수 있는 낙이 생겼다 예. 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제가 그렇군요. 무송이라고 이름을 그러고 지었습니다. 보니까 그 소나무도 그렇게 양쪽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춤을 추는 듯한 그런 가지로 이렇게 뻗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춤출 무자에 소나무 송자를 그렇게 그렇습니다. 쓰게 됐군요. 네. 그 여기도 보니까 그 모송헌이라고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정자를 지어 놓으셨는데 거기도 같은 그 맥락으로 보면 되겠군요. 똑같 그 이름 그 이름입니다. 예, 또 들어온 입구에는 또 그 견성문이라고. 네. 견성에서 견성이라면 예. 네, 불가에서는 예, 그렇죠. 뭐 하여튼 득도를 한 경우를 그렇죠. 견성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못 가고 예.
여기 들어오면, 저 문을 들어오면 별이 보인다. 음.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은 아주 청명하고 음. 깨끗한 곳이다. 예. 그런 뜻으로 이 안에 들어오면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는 곳이다. 예, 그렇군요. 맑은 별을 볼 수 있다. 예. 하는 뜻으로 예. 별성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볼견자, 그 성품 성자, 네. 이제, 아니, 별성자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는 이제 그 볼견자에다가 별성자를 그걸 넣은 겁니다. 써서. 예, 발음은 그러고 똑같은데. 보니까 성태산도 별성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태산의 원래 모양새가 예. 하늘에서 보면 별의 모양과 같다더라. 예, 예. 여기 5군데를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게 성태산, 말입니다. 예. 큰 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예. 성태산이라고 한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곳이 행정구역상으로 예. 보령시, 예. 부여군, 청양. 청양군 3개 행정구역의 경계선 다 보이는 들어가 있는 거죠. 곳입니다. 예. 참 그런 어떤 인연이 참 가운데 이렇게 그 파평윤 씨의 600년이나 이렇게 흘러온 종갓집에서 참 어머님께서 어제 그렇게 그 상수연을 또 맞이해서 그 참 이렇게 많은 그 참 그 손님들이 그 고처에서 오셨었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참 이렇게 제가 배우니까 아주 그 참 덕망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자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올해는 또 파평윤 씨인 그 윤석열 또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또 취임을 또 하시게 된 예.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문의 또 영광이 영광이죠.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좀 많은 세상이 좀 어지럽고 어수선한데 대통령님께서 참 이렇게 나라를 잘 그 참 보살펴서 세계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에 또 그러한 가운데 또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참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윤무는 예. 이조의 왕비를 5분이나 배출한 집안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조 나라를 이렇게 굳건히 하는 토대를 마련한 집안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죠. 예. 이제 그렇게 쭉 해서 이제 내조를 해오던 집안에서 예. 세월이 흘러가 600년, 700년쯤 되니까 이 내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외조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예. 윤문의 역할이 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거기에 각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이 노력이 크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예, 마침 그, 거기에 예. 더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운 문 중에 예. 종선되는 분이 예. 명재 윤증 선생의 예. 13대 종선되신 그 분이 여기까지 어제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신 것 네, 같더라고요.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완식이라고 윤완식이라는 분인데 예. 그분이 직접 그 어머니 상수연 때문에 오셔가지고 예. 저도 처음으로 조우를 했습니다만 예.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죠. 그게 그 윤문이 화합하는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봐서 참 좋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예. 또 따라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이신 그 소남 윤동교 선생님께서는 또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 그 실린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네. 대해서 한 말씀 네, 주신다면요. 그 소남 할아버지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윤문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명재 윤정 선생의 어떤 학자론 면모에 예. 버금가는 소위 이쪽 실학이라고 하는 예. 실생활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예. 유명한 학자이신데 그러시군요. 송호 이익 선생을 만나가지고 실학의 키트를 준비하셨습니다만은 예. 그 후에 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후손들이 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물론 거기에는 남인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벼슬을 하지 못하고 이건 말직으로 전전하다가 예. 여기까지 오면서 그 어려움을 학문으로 풀고 기틀을 마련하셨던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후손의 불민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예. 근자에 예. 현양 사업이 조금씩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예. 자기들 그 학교 교과서에 인물로 예. 소남 윤동교 선생을 거론하는 걸로 배우게 하는 걸로 예. 확정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실학 또 이제 그 패밀리들이 같이 또 자리한 가운데 또 그 소남 윤동교 그 선생의 그 업적을 또 알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또 참석을 해서 네. 늦게나마 또 이렇게 세상에 그 많은 그 학문을 익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후학들에게 있어서 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참 세상에 참 재미있는 게, 예. 저한테는 6대조이신, 예. 이제 동성랑 휘 손자일이라는 할아버지가, 원래 손이 없어요. 예. 자식이 없어서, 예. 인천에서 쭉 그 선대가 사시다가, 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조상의 죄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 저 멀리 개경에 있는 먼 친척의 아들 하나를 입양을 시켜가지고 이곳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에서 여기까지가 천리길이 넘는데 예. 그 길을 그 자식 하나 데리고 그 조상의 죄스러운 마음을 사죄하고자 예. 여기 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30년대, 20년대 후반 그때쯤 예. 되는데 그때 이곳에 와서 그 산속에 예. 그때는 산속이죠 완전히. 지금도 첩첩 산속인데. 지금도 산속인데 그 당시는 뭐 예. 지금 아까 그렇겠죠. 말씀드린 그 무송이라는 게 500년, 600년 됐는데 예. 그 소나무가 울창할 때 그때 이곳에 오셔가지고 나무 베고 밭 깔고 해서 정착을 하셨는데 예. 얼마나 고마운 일 중에 하나가 그 먼 길을 이사 오면서 여기가 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개척해서 오면서 그 많은 보따리를 다 가지고 왔어요. 무슨 예. 보따리냐? 그 선조들의 유품, 예. 뭐 관찰, 문집, 뭐 가재 도구 등등을 다 짊어지고 예. 오셔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 바람에 그로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안 떴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유품들이 예.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었는 거죠. 예. 그랬군요. 수천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여기다 놓고 계속 한 자리에 있었는데 예. 역시 그 후손들이 불민하다는 게 우선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고 무식해서 그걸 제대로 보존을 못하고 예. 그냥 쥐가 먹고 벽지 바르고 아이고. 불쏘시개 하고 제기 차는데 그 제기 종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없어졌는데 그러고 남은 게 지금 한 2,000점 남아있어요. 예. 다행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예. 많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실학 그 회원들이 지금 어디 문화원에 지금 뭐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기증이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근데 그 별도로 지금 물건을 갖고 계십니까? 그 유품을 예. 저도 뭐 여기서 안 살고 객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이 집을 헐고 다시 지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선자일 할아버지가 지은 집을 헐고 다시 짓고 하면서 저도 인천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집을 짓고 나니까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 미국에 발령 난 바람에 예. 그 아버지가 이제 여기를 다 남주고 예. 올라오시면서 거기서 사셨는데 그때 예. 가지고 갔죠 일부를 남은 예. 2,000여 점을. 그거를 그 또한 또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인천 시립박물관에 기탁을 했어요. 예. 5년짜리 예. 기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연구해야 될 학예사를 없애버렸어요. 그 유품이라는 게 유물이라는 게 관철이라는 게 연구하는 학예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 동네는 무식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 그걸 몽땅 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그건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 예, 옛날에 예. 정신문화연구원 예. 거기다가 기탁을 해놨어요. 아이고, 다행이시네요. 정말 다행이죠. 예. 거기는 뭐
보존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잘하고 학자들도 많고 예. 그래서 현재 거기에 기탁되어 있는데 예. 실학 가족은 또 연이 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02년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당시 실학박물관장이 있었던 김시엽 박사가 예. 실학자 후손들을 한번 모아보자. 예. 전국에 있는 학자들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모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아졌어요. 그러셨군요. 그래 그때 그 회의를 끝나고 헤어져야 되는데 예. 당시 이우성 박사라고 성호 이익 선생 집안의 예. 후손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실학자였어요. 그 당시 음. 생존하는 실학자 중에서는. 예.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했어요. 네. 예. 줄 것 같다. 봐봐. 자연스럽게 좋지 뭐. 줄 것 같아. 감기 들어. 안 돼, 안 돼. 네. 그래, 안 돼. 옷을 좀. 안 돼. 일어나. 당신 지금 떨어서 안 돼. 감기 들어. 얼른. 아니야, 일단. 뭐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좋지. 그래서 그때, 음. 그 양반도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실 정도였는데, 야, 우리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면 서운하잖아. 예. 예. 뭐 하나 모임 만들지. 그래가지고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하니까 예. 다들 좋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회장은 성호 이익 집안에서 해야지. 그래서 이익 선생 후손 중에 이성무 박사라고 서울 물리대 역사학과 나온 예. 그분이 이제 회장을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감사를 수남 안정복 선생 예. 후손 중에서 감사해라. 그 감사를 그쪽 집안에서 맡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부회장은 그건 뭐 타이틀이니까 다산 집안에서 하지. 그래서 다산 정약용 집안에서 그 부회장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실무를 할 총무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교수님이 총무는 맡으셨겠네요. 손암 선생 후손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셨군요. 근데 그때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윤 씨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예. 손암 후손이 총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어떻게 해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 제가 하죠 뭐. 예. 그래서 총무를 그러셨군요. 해가지고 이제 실학 패밀리의 기초를 닦은 게 예. 뭐 정관도 만들고 회칙 뭐 쭉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회비도 걷어야 되고 그런 일을 한 5년 하다 아이고. 보니까 예. 이제 소위 실학자 후손들하고 예.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는 일을 주관도 하게 되고 예. 보조도 하게 되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실학 패밀리의 예. 현재는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이제 종부로서는 이제 어머님의 이제 맥을 이어서 이제 그럼 13대 13대 종부 종부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어제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참 많은 손님들을 받으시는데 아주 큰 일을 치르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은 불자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이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터인데 참 이게 박정윤 씨 37대 세손을 통해서 참 이렇게 두 분의 이렇게 다복한 모습을 배울 때마다 항상 그렇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예. 박사님. 네, 그냥. 가정이 아주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다복한 가정 속에서 또 이렇게 집안 분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손님들은 어떻게, 간간히 차라도 앉아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지. 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일주일 내내 상주하는 게 아니고 예. 주말만 여기 와서 하룻밤 그러시군요. 자고 가는데 예. 주말에 오시는 손님 제가 급진히 대접하려고 그러죠. 그러시군요. 아시다시피 종부의 가장 큰 역할이 예. 조상을 잘 모시는 일, 예. 두 번째 오시는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일, 이게 제일 큰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누가 오거나 기회가 되면 급진히 모셔야죠. 예. 그 뒤에
소임이니까. 그렇군요. 그거를 우리 여기 정부님께서 예. 아주 충실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그 파평윤 씨, 그 참, 그 12대의 손을 어머님 그 상수연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두 분은 그 13대째 이렇게 종부로서,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 모습을 이렇게 세상에 보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그 바깥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서 지금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요즘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좀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어제 보셨던 그런 잔치나 예. 거기 오신 손님이나 예. 요즘으로 말하면 꼰대예요. 예. 다 올드맨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드맨들이 지금 영스타들이 볼 때는 예, 예. 빨리 없어져야 될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 몸속에는 선혈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크리스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크리스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항상 보면 하느님이 날 낳으시고 그런다. 하느님이 너를 어떻게 낳았어? 저는 낳았다고 치자. 누구를 통해서? 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실체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또 누굴 통해서나? 또 그 위에 네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난 거야. 그럼요. 그럼 대대로 올라가면 그게 뭐냐? 그게 선조야. 그럼요. 네 선조가 아니면 너 자신이 없어. 근데 무슨 맞습니다. 하나님이 날 낳으시고 까부냐 말이야. 예. 그러면 조상을 극진히 모시지 않을 수가 있냐? 예. 나를 낳은 조상을? 그게 다 건너 빼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잖아,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조상을 위해야 되는데 조상이 뭐를 위해? 훌륭한 면을 자꾸 캐고 발굴해서 현양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상 때문에 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야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선조님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피와 뼈가 받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고마움의 은덕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어떤 효 사상이 참 이렇게 없어져 가고 또 이렇게 이기적으로 세상에 나만 잘 살면 된다 어느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집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참 떨어져 가면서 또 그렇게 자손들이 결혼을 하지 또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어미가 새끼를 갖다가 자루 속에 넣어갖고 다니는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60년도 70년도에 보릿고개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풍요로워졌던 만큼 그 부모님께서 조상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피땀 어린 그 재산을 이루은 돈으로 지금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어떤 캥거루 주머니 속에 자라는 것처럼 돼가지고 쓰기만 하는 어떤 실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많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조금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캥거루족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캥거루는 태생부터 예. 그렇게 자라도록 돼 있어요. 예.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음.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키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캥거루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 지금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예. 그때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죠. 보릿고개 실을 때. 하여튼 애 낳자마자 밭에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예.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산후조리 나발이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음. 밭매다가 애 낳는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 여행 가다가 애 낳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 못 먹고 사니까. 근데 요즘은 캥거루보다 더 오래 키워도 먹고 살아.
근데 그 캥거루처럼 키우는 그 자루 속의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캥거루 독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서울의 이 중심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에서 한 20, 30m 떨어진 학원이 있어요. 물론 네. 길이 이렇게 있죠. 그 학원에 애를 데리고 가는데 벤츠로 몰고 가요. 자기 어머니가 벤츠를 태워가지고 그 앞에 가서 대요. 그러면 학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시간에 애를 데리고 와. 그럼 벤츠가 길에 꽉 차요. 소통이 안 될 만큼 길이 막혀 있어요. 벤츠 덩어리가 BMW. 내가 봐서 미쳤다 이거야. 애를 걸어가게 놔둬야지. 물론 위험할 수도 있죠. 길 건너고. 근데 신호등이 다 있고 하니까 이거를 차를 태워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이런 미친 엄마들이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캥거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캥거루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속에서. 그래서 내놓으면 아주 훌륭한 캥거루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매고만 있지 이 안에서 교육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좀 어릴 때는 흙밭에서 우리가 뒹굴면서 또 넘어져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을 터인데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부모님 품에서 곱게 그렇게 자라고 그 온실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참 그 연약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살님께서는 이제 불교를 또 이렇게 접하고 그래서 이제 소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슬하에 몇 남매를 두셨습니까? 전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 네. 아 그러면은 출가를 지금 했겠죠? 결혼을 했죠. 그러면 지금 몇 남매 두었습니까? 자식 손자가 없어요. 아직 손자 같고 예 그러시군요. 예, 뭐 이렇게 참 그 주말마다 그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지치지 않으십니까? 지칠 날이 오겠죠. 이제 근데 예. 나이도 들면 아무래도 좀 피곤하긴 하겠죠. 근데 뭐 아직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일주일 중에 5일은 서울에서 그냥 쉰다고 그러나 그냥 쉬니까 그러시군요. 이제 주말에는 이제 여기 와서 예. 그냥 뭐 먹고 살려고 하는 농사는 아니고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예. 조금 텃밭 조금 하고 예. 뭐 앞에 마당 풀 좀 가꾸고 뭐 그 정도. 항상 오면은 우리 거사님께서 그 나무 예, 얼마 전에도 맞아요. 가지치기 하시고 그냥 계시는 자리가 예. 없이 늘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건강하세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건강한 예.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서는 예. 식당 앞에만 있으니까 예. 이제 그걸 우리가 쉰다고 그러죠. 아. 쉬고 그냥 시골 오면 한 이틀 그냥 예. 열심히 이제 육체 노동을 하니까 예. 그냥 그것도 뭐 그냥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없이 하니까 예. 그냥 뭐 쉬는 그냥 심심하니까 한다 생각하면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기 오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종갓집의 어떤 종부로서 또 이제 연간 또 이렇게 그 행사를 크고 작은 행사를 또 많이 하실 터인데 그 많은 그 음식들을 또 내고 헐라치면은 어떻게 아니요. 하십니까? 요즘 뭐 종부라 그래가지고 뭐 옛날처럼 막 그냥 뭐 온 집안 다 거느리고 뭐 음식을 해 나르고 뭐 이제 이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전부 핵가족이니까 뭐 예. 형제가 많아도 다 각자 자기 살림 하고 그냥 명절에 만약에 모인다면 예. 모일 때는 각자 뭐 서양에서도 왜 뭐 친목회 이런 거 하면 각자 자기 음식 조금씩 해가서 그냥 예. 뭐 파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듯이 모일 때는 각자 조금씩 해서 와서 그냥 뭐 차례도 지내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종부라는 거창한 뭐 이런 그런 이름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에 신세대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종가, 종부 이렇게 따지고 하면은 아주 그러네요. 그냥 대갓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좀 그거는 안 해본 사람들이 미리 겁먹는. 미리 겁먹는 거 말만 듣고 겁먹고 옛날 생각해서 예. 뭐 종갓집 뭐 종부 이러면 엄청 일이 그래, 많고 그래,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요즘은 똑같아요. 종갓집 예. 뭐 그런 뭐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위치만 그렇다 그거지. 실제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거기에 따른 만큼 일이 많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시구나. 그 요즘에 그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신본주의가 이루어지고 그 인본주의 사상이 그렇게 메말라가는 시대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또 탈피하고 그렇게 나이 먹어도 결혼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자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줄어드는 그 세상이 되어가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좀 많이 걱정스럽고 아쉽고 앞날을 볼 때는 걱정스럽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시대가 좋게 변한 부분도 많은데, 예. 하지만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예, 상당히 편리하고 좋게 되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예, 예, 아까 뭐 신번, 인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사람의 본성이 예,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예를 들면 나는 몸뚱아리가 편한 게 좋아 하면 마냥 하루 종일 들어놓여 있으면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예, 들어놓여 있는 게 불편해가지고 빨리 병들고 일찍 죽어. 그렇습니다. 그래 일부러 걷고 산에 다니고 그래요. 예, 예, 근데 그거를 평소에 하면,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게 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주일에 5일을 내내 놀다가 서울에, 예. 저는 논다고 합니다. 일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 와서 새가빠지게 1박 2일을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좀 뻥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알찬 병이 여기면 나요. 예, 왜? 이 외형적인 공기 좋고 물 맑고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심리적으로 예. 마음 편하게 내가 좋아서 하루 종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걔들이 서울에서 또 도시에서 건강을 위해서 걷고 산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내가 가꾸고 일을 하면 그만큼 뭐가 쌓여와. 식물이 커와. 열매가 맺어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언제 죽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죽는 날까지 시간이 지나면 쌓여낸 걸 해라 그래요. 쌓여가는 걸, 축적되는 걸 해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편해. 또 편하게 해줘. 누가? 정부가 해주고 부모가 해줘요. 그렇게 호의호식하게 키우면 못돼집니다. 그렇죠. 애를 안 낳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애 안 낳는 이유가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애를 낳으면 못 키운다. 키울 힘이 없다. 돈이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세대는 저는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 애만 낳아라. 내가 다 키워줄게. 애 키우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넌 일만 해. 무슨 일을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해. 좋아하는 거는 아무리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는 걱정하지 마라 하겠는데 요즘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못해요. 저 같으면 충분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편하게 키우지 마라. 어른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애들은 성취욕의 즐거움의 극이 뭔지를 모른다. 너희는. 네? 밤새 노력해가지고 뭐 하나 발견하고 이루었을 때 즐거움은 그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도 국민학교가 신입생이 1명이래요. 예. 그러니까 금방 폐교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살도록 해줘야지,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도를 또 안는 그런 입장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알고 남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그렇게 아는 그런 어떤 이기적으로 아이들이 변해지면서 부모 또한 역시 어떤 내 자식만 또 중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소재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위 산골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초등학교가 많이 또 없어지고 온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앞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인구 비율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 거사님께서는 모친께서 또 이 자리를 참 들어오시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이렇게 듣자니 우리 또 그런 가운데 거사님께서는 이 산골 일자기에서 참 그렇게 서울대 명문대를 또 그렇게 또 들어가셔가지고 참 저렇게 내놓으라는 은행장에 이르기까지 참 살아오신 아픔과 역사의 에피소드가 많이 있을 텐데 많죠.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다면. 많죠. 저희 어머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국민학교를 못 다니고 예. 그냥 오라버니 학교 다니는 거 어깨너머로 참 한글을 깨우치신 분인데 예. 그러다 이제 외정 때 태어나셨으니까 그래 아까 어제 어떤 시인은 정신대 피하려고 일찍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예. 하여튼 22살에 시집을 온 게 할아버지가 손이 없어서 아버지를 입양하시면서 빨리 손자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입양하자마자 결혼을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배운 거 없고 예. 또 가진 논밭대기가 많지 않아. 예. 요 손바닥만 한데 또 자갈밭인데 말이야. 여기서 먹고 살으려면 또 옛날에는 양반이라고 종도 있었고 했는데 예. 그 후에 종제도도 없어지고 예. 또 먹고 살 것도 충분치 않으니까 이제 다 내쫓고 예. 또 젊은 신랑 신부가 애들을 이제 낳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캥거루 같은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난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노인네가 그렇게 오래 사냐?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속썩이니까 자식들이 속썩이니까 오래 사는 거다. 왜 그렇게 또? 왜 그러냐? 요놈들이 나를 그렇게 못되게 해서 예. 내가 한번 보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예를 들어서 7남매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손바닥만한 집에 예. 먹고 살 거 없어가지고 바닥 칠 때 얼마나 고생하셨겠냐고요. 속도 엄청나게 썩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일을 애들이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막 큰 소리 치고 쫓아내고 몽둥이 치고 해서 일 시켜 먹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애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겠냐. 그래서 오래 사시는 거다. 그러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저런 사연으로 해서 어쨌든 100살까지 사는 거는 본인이 복이 있는 건지, 예. 제가 복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대구모 댁에서 하숙을 하는데, 예. 대구모집 안방에는 이제 식구들이 자고, 웃방에 그 아들을 하나하고 나하고 같은 방에서 한 이불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가족들 때문에 그게 밀착문이야. 벽도 아니고 그냥 예. 밀착문으로 돼 있는. 예. 거기서 공부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 다 자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그런 생활을 게다가 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나팔을 불었어요. 예. 밴드부 했다고요. 예. 공부라는 공짜로 안 한 거야. 내가 어느 선생한테 뭐를 배웠는지 기억이 없어요. 머리가 아주 참 바보죠. 영특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부모가 이런 총구석에서 없는 거 있는 거 해가지고 공부 가르쳐 주는데 예. 나팔 불고 다녀?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속을 썩겠습니까 부모들이. 그걸 알았을 때. 왜 방학 때는 여기 와서 나팔 가지고 와서 불고 다녔으니까.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대학교 1년 떨어졌죠. 예. 서울대학, 그러고서 서울대학 봤다니까 예. 전방에 하늘을 찌른 거지. 어. 그래서 또 1년 동안 죽어라고 밤낮 없이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번 빼고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딱 보면 서울대학에 제가 이제 저희 과가 25명인데 예. 제가 제일 못 살아. 예. 다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고 도시 애들이요. 그럼 그들 세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나서 또 은행에 또 뭐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예. 얻는 거는 별개 문제라고 치고 은행에 들어가면 또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도 기래산 같은 사람이 많아. 예. 서울대학에도요. 법과대학, 상과대학 뭐 있잖아요. 예. 문과대학은 처져 또. 아주 계층이 많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알다시피 우선 사회적인 배경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해서 팍팍 쓰면 친구도 많이 생기죠. 예. 파워도 있고. 근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끼지 못하면 항상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때 전공은 뭐 어떤? 그 농업경제학인데 아, 그러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서울대학이라는 거 갔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간 게 은행은 그때 외환은행이 최고였어요. 예. 봉급이 제일 많아. 한국은행 다음에. 한국은행 국책이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갔는데 예. 그 다음에 내가 차라리 법과대학을 갔으면은 또 상과대학을 갔으면은 뭐 법관이 됐거나 무슨 어느 대기업의 CEO가 됐거나 뭐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그 계층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시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잖아요. 예. 언제? 작년 77세까지 제가 왔잖아요. 예. 그 77년 동안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들이 없는 게 있어. 뭐냐? 어머니가 100살이야. 어. 이건 남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리 가지려고 돈 많아도 가지는 게 아니야. 그건 뭐 참 큰 복이죠. 그 내가 남들이 없는 게 있어요. 네, 큰 복이죠. 둘째는 그 시골 촌 구석이지만 내가 시골 집이 있어. 되게 시골 집 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없어. 그 다음에 내 살아온 동안에 사귄 사람 중에 소위 학문을 하는 학자 후손들이 많아. 내가 학문을 한 사람은 아닌데도 우연찮게 아까 시락 패밀리 같은 경우 그러시고. 꽤 많아졌어요. 그럼 내가 든든해졌을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면 남들이 뭐 아는 것 같이 뭐 있는 것처럼 봐줘요. 그러시고. 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한번 뽐내보자. 뽐내보자. 자랑해보자. 뭘? 이거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아까도 우리 소남 할아버지 유품이 2000여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맨날 이사 다니면 다 없어져. 근데 이사 안 가고 여기 있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거야. 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시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최고 학부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로 치면 맞죠. 근데 소위 시세로 말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매우 만족하면 좀 이상하지만 매우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스스로. 예. 그 위에 정신적으로.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은 그때 그 학창시절 때 만나게 만났죠. 됐나요? 예. 만나게 됐나요? 그 학창시절 때 그러면 그 대학교 몇 학년 때? 1학년 때죠, 1학년 때.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오면서 결혼을 하셨고. 뒷바라지 정도가 아니라 예. 제가 죽을 때, 예. 죽었을 때 예. 살려냈어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니 뭐 예. 긴 얘기는 필요 없고 예, 예.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 40대 중반에 아, 그러셨군요. 쓰러졌어요. 예, 예. 그거를 이 사람이 살려냈어요. 예.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죠. 그거에 뭐 얘기가 부부- 길어지면 그건 재미없으니까. 부부로서는 뭐 같이 봐야. 아니 할 그게 인생에- 부부라서가 아니라 예. 현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명했기 때문에 지혜로우셨구나. 내가 살았다는 거죠. 예.
그 대목이 중요한 거죠. 아, 참 그렇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어떻게 참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면. 급하니까 뭐 그냥 119 불러서 같이 뭐 그런 예. 거 없어. 아, 그런 건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아니, 그때만 대처를 해도 아주 시절이 예, 119를 부르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예. 40대 그때는 40대 중반이면 아주 35년 전 얘기니까. 예, 뭐, 참, 정말 인생에,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119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예, 그런 시절이었죠. 예, 시절. 예. 그래도 참 지혜로우셨네요. 그렇게. 그렇죠. 예, 뭐 하여튼 뭐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했더니 예, 그냥 그게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시에 심근경색으로 해서 내가 시술을 했는데, 예, 시술하고 나서 한 달을 입원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3일도 안 돼서 나와요. 음, 10배가 달라진 거예요. 그 의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됐다는 거죠. 발달됐죠. 근데 저 그때만 해도 의술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얘기한 대로 119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당황하면은 뭐, 막 하얗게 될 텐데. 그래도 그렇죠. 참 지혜롭게. 맞아요. 참 그 일구를 이 양반은 했다는 것은. 위기일수록 더 냉철해요. 예, 위기가 다가올수록 더 아주 말똥말똥해요. 그러시군요. 아주 현명한 거. 그렇게 서로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시켰으면 위기 때문에 그 우리 보사님은 지금 우리 보사님하고 나이 층하는 어떻게 얼마나 층하 됐어요? 3살 차이지. 3살 차이. 내 고1 때 대학 1학년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한참 뭐 연애 그 시절에 뭐 살아온 말씀도 참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에피소드에 한 말씀. 연애는 없었어요. 연애는 없었고 그냥 연애는 없었고 그냥 살았습니까? 아니 대학 1학년 때 예. 이제 뭐 서울 있고 나는 부산이니까. 아, 고향이 예, 부산이시군요. 이제 오빠 예. 친구잖아요. 예. 이 같은 이제 오빠 친구들이 어. 이 부산이라는 데가 이제 예. 지역적으로 조금 호감이 가는 동네니까 아, 그때 여름인가 여름이지. 여름 방학 때 예. 오빠 친구들이 부산으로 놀러 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오빠도 그 서울대 예. 같은 동문이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놀러 오셔가지고 그때 그때- 소개를 받으셨군요. 그때 처음 만났죠. 예. 처음 만났는데 너무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지. 왜냐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잖아요. 그러죠. 고등학생은 뭐 한참 노는데 정신없을 때고 예. 또 저도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고생 또 그 전에 재수했기 때문에 예, 예. 그 고생을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노는 때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하면 그때 여름방학 때인가 그런 거 지금 기억에 그런데 저는 여기 내려왔어요. 방학 예. 때. 왜냐면 집 일을 도와야 되니까. 예. 그때 뭐 농사일이 뭐 천지잖아요. 예. 근데 그때 보리 타작할 때 같아. 내 생각에. 보리 이렇게 도리깨를 막 예, 예. 뜻대로 할 때예요. 예. 그때만 해도. 예전에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당이 바깥 마당인데 바깥 마당에서 막 절구통 놓고 예. 두드리고 막 그럴 때인데 한참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인지 내 기억에는 없는데 전부도 없는데 부산 가자고 하는 거야. 그때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서클 활동하던 애들이. 예. 그게 안 그래도 일하기도 싫고. 그때 그 벌이 아시잖아요. 예. 하기도 싫고 마침 그렇게 오파가 오니까 예.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 그래서 뭐 내 기억에는 여기서 대전 가서 합류를 했나 뭐 어떤 모르겠는데 그 서울세 오고 난 대전 가고 뭐 그래서 부산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집에 내 친구 집이지. 예. 그러셨고. 거기 가서 이제 노는 그렇게 만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예. 그때는 단발머리 고등학생이니까 뭐 관심도 없었고 예. 하여튼 만나기는 그렇게 만났죠. 그 거사님이 또 아까 뭐 나팔을 잘 부르셨다고 뭐 색스폰을 잘 부르셨습니까? 아니 폰 달팽이 어, 폰 이렇게 불렀어요.
달팽이 여기 거. 달팽이 여기 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예, 여기 끼고 부는 거 있어요. 아, 예. 그걸 호은이라고 그러는데 예. 큰 거는 베이스라고 그러고 그 이름이 달라요. 예, 예. 그 지금도 취미로 한번 지금은 안 해요. 예. 지금은 안 하는 게 제가 3년 동안 나팔을 호- 불다가 호흡기가 아니야 불다가 음대를 가려고 생각을 했죠. 아, 왜냐 음악을 그러셨군요. 했고 거기서 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잘 불어가지고 그때 대전 방송국이 생기면서 예. 오케스트라가 결성이 됐는데 정식 멤버로 들어갔어요. 취미로 오신 게 아니고 그러면 뭐 아니 그때 고등학생 밴드 부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대전에 밴드 부는 애들이 있으시니까. 없으니까 이제 고등학생 중에서 뽑았죠.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셨구나. 오케스트라가 멤버가 돼가지고 연주회도 예. 1년에 한두 번씩 예. 하고 이랬죠. 그리고 3년을 하니까 내가 아는 게 음악밖에 없는 거예요. 예. 밴드밖에. 그럼 일반 공부는 안 했으니까. 지금 운동선수보다 더 안 했어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시절이니까 그렇죠. 불려다니는 데가 많아. 예. 현충사 개관할 때도 뭐 예. 불려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음악 소질이 없는 거야. 이 손가락이 이 얇아야 되는데 두꺼워가지고 그렇군요. 무슨 손이야. 어. 이런 손 가지고는 음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니다. 이 피스도 그렇고. 예. 그때 폐활량은 생각 안 할 때니까. 예. 그때는 뭐 건강할 때니까요. 그래서 음대를 접었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3학년 때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문과대학을 시험을 봤으니 그 당연히 떨어지지. 예. 되면 잘못된 거죠. 예. 그 다음은 고생 1년 동안 뭐 말도 못하게 고생. 그러셨구나. 그 오늘 참 이렇게 그 시간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인터뷰에 참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뭐 이게 하실 말씀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 자리 끝나시면은 또 서울로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셔야죠. 아이고, 올라가야죠. 그 장거리 운전 하시려면 좀 힘드실 텐데 운전은 그럼 누가 하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제가 멀미를 해요. 예. 남의 차 타면 못 견뎌요. 멀미 예. 때문에. 그러시군요.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하여튼 예. 제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건강은 지금 아직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어제 그 참 어머님 그 참 상수위원을 통해서 많은 그 또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불쑥 또 이렇게 찾아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많이 참 쉬시는 자리를 많이 방해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상주를 하면 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예, 예. 제가 뭐 주말밖에 없으니까 올라가야 예. 되니까 예. 시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시죠. 그 끝으로 뭐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람 사는 데는 과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예. 하는 게 제 기본 소견입니다. 예. 그 역사 속에는 조상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예. 그 조상을 잊어서는 안 되고 조상이 만들어놓은 행한 그 행위 자체를 평가해야 되고 그 중에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잘된 부분 지금 와서라도 잘된 부분은 꼭 발굴 현양해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후세들한테도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닌 인간은 더불어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인자가 둘로 돼 있잖아요. 예. 항상 남을 의지하고 남도 나한테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는 못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되게 사람은 그렇습니다. 핑계대는 사람이 나는 이 사회를 떠나도 딴 데 가 살면 돼 이런다고요. 근데 그 사회 또한 인간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인간이 없으면 안 되고 맞습니다. 옛 그 유행가 가사에 더불어가 사는 그게 있어요. 예, 사실. 무슨 외로운 산장에 예. 나 홀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가사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게 가장 외롭고 빨리 죽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불교를 제가 믿어서가 아니고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셨을 때 터득한 진리입니다. 예.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스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이 시간. 이게 지금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일로 따지면 뭐냐? 지금 인터뷰하는 이 일, 말하는 일, 이거.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사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소중한 것이죠. 저 건너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쓰러지면, 내가 쓰러지면 누가? 이 두 분이 나를 119 신고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일, 이거는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맞다고. 근데 저같이 체험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 미리 올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모두가 전부 다 합니다. 다 소중한 네. 것이죠. 우리 보살님께서 또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훌륭한 분이 계셔서 할 말이 없어. 그래도 한 말씀. 할 말이 없어. 고맙습니다. 산성은 오늘 파평년 씨 37대 손의 종갓집에 지금 와서 윤형진 거사님하고 또 최영선 보살님을 뵙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대문에 새겨진 볼견자, 별성자, 그 견성문을 들어와서 아주 큰 집안에 그렇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닌 우리 큰 사람의 별을 지금 배운 듯합니다. 이렇게 소금 원명이 들어오면서 참 이렇게 신본주의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모친께서 파평렬씨 12대 총부의 모습으로서 백세를 지금 현재 누리시고 계시는 가운데 13대 종손으로서 종부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시는 두 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께한 방송에 보시고 어떠하셨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산성은 다음 전하는 곳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 한잔 하세요. 마무리 하시고.